원장님, 드라마, 영화, 웹툰, 그리고 음악까지 한류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위상이 높아져 가는 동안 컨텐츠의 저작권은 사실 홀대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어떻게 불법 유통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텔레그램, 틱톡, 유튜브, 디스코드, 그린라이트 등 다양한 SNS를 통해 번역하고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작품이 불법으로 번역돼서 유통시키는 외국인들에게 작가들이 직접 대응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팬 번역을 만화 업계에서 매우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법 사이트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법 사이트는 기아의 작업을 더 유명하게 만듭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사이버 불링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당신의 웹툰이 있는 여러 불법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인터넷이 퍼뜨릴 것입니다. 빨리 자살해서 죽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행복한 죽음. 나는 당신이 어떤 골목에서 노숙자들에게 죽길 바란다. 차마 보고 있기도 힘든 이런 비정상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작권 보호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작가들은 이 자신들의 작품 활동을 포기하고 지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원장님, 지금 보고 있는 이 엑셀 파일은 원래 보호원이 갖고 있던 70여 개의 사이트에 작가들과 독자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적발해 달라고 직접 찾아서 추가한 220개의 파일입니다. 직접 찾은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저작권 보호원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작가들이. 원장님, 결국 저작권 보호원을 비롯해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작가와 독자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면 넘겨주세요. 예, 웹툰 작가 145명을 대상으로 이 저작권 침해 관련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문체부 혹은 저작권 보호원에 신고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작권 보호원은 이러한 경우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컨텐츠 창작자들로부터 이런 얘기 듣는 저작권 보호원 정말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장님, 이 해외에서 불법 번역을 통해 업로드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개인 중심으로 SNS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이트 위주가 아닌 개인 중심인 게 맞고요. 미성년자가 많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다양한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네, 작가들이 바라는 것은 굉장히 간명해요. 그 외국 업로더에 대해 저작권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대대적인 해외에서의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해외진흥협회와의 역할 분담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협회도 할 수 있고 삭제율도 더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협회요. 예. 그렇다면 보호원은 이 불법 콘텐츠 업로더에 대한 대응을 작가들이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경고장 발송에 그치는 로펌가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해외에서의 불법 번역을 통한 이 불법 유통에 대해 저작권 보호원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보건위원실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